네, 이번 시간에는 2018년 4월 28일 시행한 소방설비 기사의 제2과목 소방유체역학에 대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21번 나가죠. 자, 효율이 50%인 펌프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저수지에 있는 그 물을 1초에 10리터씩 30m 위쪽에 있는 논으로 퍼 올리는 데 필요한 요 동력을 몇 킬로와트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보면 효율이 50%예요. 펌프의 효율. 그 다음에 그 저수지의 물을 1초에 10리터씩이죠. 그래서 이 펌프의 토출량은 10리터 per sec가 되죠. 그다음 30m 위쪽에 있는 논이니까 양정이 바로 30m라는 거죠. 그럼 필요한 동력이 몇 킬로와트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동력 킬로와트는 비중량, 물의 비중량은 1000이죠. 여기에 펌프의 토출량 세제곱 per sec죠. 그다음에 전량정 미터. 자, 이놈을 킬로와트니까 102로 나눠주고 펌프의 효율로 나눠주고 여기다 전달 계수를 곱하면 모터의 그 동력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지금 이 전달 계수 값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시하면 되죠. 그래서 필요한 동력 킬로와트는 물 비중량 1000에다가 지금 펌프의 토출량이 10리터 per sec니까 이걸 세제곱 per sec로 하면 이게 0.01 세제곱 per sec가 되는 거죠. 전량정은 30m. 킬로와트니까 102로 나눠주고 효율 50%니까 0.5가 되죠. 그래서 이 K값, 전달계수 값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하면 5.88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필요한 동력은 5.88kW인 요 4번이 바로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은 22번 가죠. 자, 22번은 펌프가 실제 유동 시스템에서 사용이 될 때 이 펌프의 그 운전점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밑에 해설 쪽에 보면 이 세로축을 양정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쪽 가로축을 우리가 토출량으로 했죠. 그래서 이 양정하고 이 토출량의 이 관계, 요게 바로 뭐예요? 요게 바로 그 펌프의 특성 곡선, 다시 말해서 펌프의 성능 곡선이죠. 그래서 이 펌프의 그 성능 곡선하고 그 다음에 유량에 따른 배관의 마찰 손실 관계죠. 요게 바로 시스템 특성 곡선이라고 하는데 요 둘이 요 만나는 지점이 바로 운전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시스템 곡선하고 펌프의 성능 곡선하고 서로의 그 교점, 교차점에서 우리가 운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번이 바로 그 맞는 운전점에 대한 그 설명이 되는 거죠. 다음은 23번 가죠. 자, 23번은 비중이 1.03인 바닷물에, 여기 바닷물이 있는 거죠. 여기에 빙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닷물의 비중이 1.03. 그 다음에 이 빙산의 이 비중이 0.9라는 거죠. 그러면 이 빙산이 그 몇 프로가 해수면 요 위로 몇 퍼센트가 이 해수면 위로 올라와 있냐, 요걸 계산하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건 여러분이 부력하고 이 빙산의 무게에 대한 그 정의를 여러분이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이 부력이라는 것은 이 유체, 여기서는 바닷물이죠. 자, 유체의 비중량에다가 요 잠긴 부피를 곱한 것이 바로 부력이죠. 그러면 이 물질, 빙산의 무게는 이 빙산 물체의 비중량에다가 뭐를 곱하느냐? 전체 부피를 곱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물질의 비중량이라는 것은 물 비중량에다가
비중을 곱한 거죠. 그래서 여기 유체의 비중량이라는 것은 물 비중량에다가 유체의 비중 곱하기 잠긴 체적이죠. 자, 그러면 어떤 물질의 무게도 마찬가지죠. 이 물체의 비중량은 물 비중량에다가 요 물체의 비중 곱해가지고 전체 부피를 갖다 곱하면 되죠. 이건 물이 아니고 물체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또 알아야 될 것이 요 부력하고 그 물질의 무게는 같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 FB하고 FW는 서로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걸 같다는 걸로 등식을 성립을 한 것을 나열을 하면은 요 놈이 부력이고 요 놈이 물질의 무게죠. 자, 그럼 여기 물 비중량은 서로 같기 때문에 지워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전체 부피를 1로 가정을 하죠. 전체 부피를 1. 그럼 여기선 지금 자, 유체의 비중, 바닷물의 비중은 1.03이죠. 자, 이 잠긴 부피는 우리가 지금 몰라요. 그럼 잠긴 부피는 우리가 지금 모르죠. 자, 물체, 빙산의 비중은 0.9죠. 자, 전체 부피는 우리가 1로 봤어요. 1. 그럼 잠긴 부피는 0.9를 1.03으로 나눠주고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이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0.8738 나오죠. 자, 이 잠긴 부피가 0.8738이에요. 이거 퍼센트로 하면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잠긴 부피는 87.38%가 되는 거죠. 물어본 건 문제는 뭐예요? 떠 있는 요 부피를 물어본 거죠. 몇 프로냐? 자, 그러면 떠 있는 부피, 그러면 전체 부피 100에서 100%에서 잠긴 부피 87.38%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12.62%가 바로 잠긴 체적, 요 1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놨는데 이걸 여러분이 자주 풀어보신 분들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우선 여러분이 잠긴 부피, 자, 이 잠긴 부피는요, 지금 봤듯이 여기 어떤 그 물체의 비중을 뭘로 나눠주는 거예요? 바닷물, 다시 말해서 유체의 비중으로 나눠주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이 잠긴 부피의 퍼센트가 나오는 거죠. 이 공식을 여러분이 암기해놓으면 가장 편해요. 그래서 이 공식에다 적용하면 잠긴 부피, 물체의 비중 0.9, 그 다음에 유체, 지금 바닷물이죠. 1.03 곱하기 100을 하면 잠긴 부피 그대로 87.38%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떠 있는 부피는 100에서 87.38을 빼면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은 거는 여러분이 이해하라고 이렇게 전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거는 잠긴 부피 퍼센트 계산하는 것은 물체의 그 비중을 유체의 비중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다음은 24번 가죠. 자, 24번은 어떤 그 원판에 물 Z가 그 충돌을 하고 있다는 거죠. 즉, 이런 원판이 있어요. 이 직경이 지금
D라는 거죠. 근데 가운데 이제 구멍을 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멍 낸, 요 가운데 요 직경이 2분의 D라는 거죠. 그럼 이 원판, 이 부분이 받는 힘은 어떻게 되겠느냐, 요걸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요 빗금친 부분이 받는 힘은 이 전체 받는 그 힘에서 요 가운데 요 부분을 빼주면 되겠죠, 받는 힘을. 자, 그러면 요 F1은 이 전체가 받는 힘이에요, 원판이. 물제트가 그 수평으로 이렇게 그 방사했을 때. 그래서 요 힘이라는 것은 밀도에다가 요 중량이 아니라 유량, 여기에다가 속도를 갖다 곱해주는 거죠. 근데 이 유량이라는 것은 그 속도에다가 단면적을 곱한 거죠. 다시 말하면 단면적에다가 속도를 곱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밀도에다가 또 여기 로1, Q1, V1으로 하죠. 그냥 뭐 로 Q, V로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래서 로에다가 요 Q를 A, V를 적용하면은 곱하기 또 V죠. 그래서 로에다가 A, V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요 단면적은 이 전체가 받는 요 단면적, 요놈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죠. 그래서 로에다가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죠. 이게 단면적이죠. 여기에 V의 제곱. 그래서 요거 여러분이 계산하면 4분의 1에다가 로에다가 파이 D의 제곱에 V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 전체가 받는 힘이에요. 그러면 이 전체가 받는 힘에서 요 구멍이 뚫린 요 부분에서 받는 힘을 빼주면 되겠죠. 자, 작은 구멍에서 받는 힘은 요 놈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요 부분이 받는 힘은 밀도에다가 마찬가지로 유량에다가 속도 V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로에다가 A, V의 제곱이죠. 자, 밀도에다가 요 구멍의 요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가 2분의 D죠. 그래서 2분의 D에 이게 제곱 곱하기 속도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풀면은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니까 4분의 D의 제곱이죠. 그래서 여기 4 있으니까 여기 16분의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로에 파이에 D의 제곱에 V의 제곱이죠. 자, 그러면 요 빗금친 부분이 받는 그 힘은 전체가 받는 힘에서 요 구멍에서 받는 힘을 빼주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F1에서 F2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F1이 지금 4분의 1이니까 이거 같은 16분모를 16으로 하면 16분의 4가 되는 거죠. 로 파이의 D의 제곱에 V의 제곱이죠. 자, F2는 16분의 1 로의 파이 D의 제곱 V의 제곱이죠. 그래서 요거는 16분의 4에서 16분의 1을 빼면 16분의 3의 로의 파이의 D의 제곱에 V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16분의 3, 바로 요 1번이 바로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24번 같은 경우는 간단해요. 이 전체의 원판이 받는 힘에서 여기 그 구멍이 생긴 요 부분에서 받는 힘을 빼주면 되는 거죠. 다음은 25번 가죠.
자, 25번은 저장 용기로부터 20도씨의 물을 길이 300m, 그다음에 지름이 900mm인 콘크리트 수평 원관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유량이 1세제곱퍼세크, 원관에서의 압력 강하는 몇 킬로파스칼인가? 마찰 손실 계수 0.023 주어져 있죠. 자, 그럼 길이가 300m죠. 지름 D가 900mm예요. 자, 1m는 1000mm니까 900mm는 미터로 하면 0.9m가 되는 거죠. 여기에 유량이 1세제곱퍼세크라는 거죠. 또한 여기서 관마찰 계수가 0.023. 압력 강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압력 강하는 여러분이 수두로 압력 손실을 계산하면 요거를 비중량분의 P, 요게 압력이죠. 결국 델타 P죠. 델타 P는 손실 압력에다가 비중량을 곱해주면 이게 바로 압력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선 마찰 손실 수두, 압력 손실 수두를 여러분이 먼저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관길이 나왔고, 관경 나와 있고, 유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관마찰 계수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그 달시 공식 마찰 손실 수두는 마찰 손실 계수분의 관경 D분의 L에다가 곱하기 속도 수도 2G분의 U의 제곱. 이 공식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마찰 손실을 계산해서 거기다가 비중량만 곱해주면 압력 강하값이 나오는 거죠. 즉 손실 압력이 나오는 거예요. 즉 압력 강하라는 것은 손실 압력하고 같은 얘기예요. 이게 손실 수두죠. 이걸 압력 단위로 바꿔주면 그게 바로 압력 강화가 되는 거죠. 자, 다른 건 다 주어져 있는데 이 유속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속은 계산하면 되죠. 여기 계산했죠. 유속이라는 것은 유량을 단면적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유량이 1세제곱퍼세크, 단면적은 원형배관이니까 4분의 파이 0.9m에 제곱하면 1.5719, 유속이 1.5719 미터 퍼 세크가 나오죠. 자, 이거 다 구했으니까 여기 식에다 여러분이 대입만 하면 손실 수두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손실 계수 0.023이죠. 그 다음에 관의 그 길이 300m. 그 다음에 관경 0.9m죠. 그 다음에 여기 속도 수도 2 곱하기 중력가 속도 9.8분의 속도 1.5719의 제곱에서 0.9665m가 바로 손실 수두가 나오는 거죠. 요놈이 바로 손실 수두가 여러분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여러분이 압력 단위로 바꿔주려면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이 압력 손실로 바꿔주려면 손실 수두에다가 비중량을 곱하면 돼요. 지금 배관에 흐르는 게 뭐예요? 물이죠, 물. 그럼 여러분이 압력 강화, 손실 압력을 갖다 계산하려면 손실 수도 0.9665m죠. 여기에다가 물의 비중량, 지금 그 압력 강화를 뭘로 물어봤어요? 킬로파스칼이죠. 자, 이 킬로파스칼이라는 것은 요 파스칼이 뭐예요?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죠. 그래서 킬로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에요. 그럼 여러분 비중량을 갖다가 뭐를 갖다 대입해 줘야 되겠어요? 바로 킬로 뉴턴 퍼 미터의 3승을 대입해 줘야 되겠죠. 킬로 뉴턴 퍼 미터의 3승. 그래요, 미터, 여기 미터의 제곱 약분이 돼서 킬로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물의 비중량이 9.8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
0.9665에다 9.8을 곱해주면 9.47 나오죠. 단위는, 분모는 그대로 분자는 킬로 뉴턴이고, 분모는 여기 미터에 3승하고 여기 미터 곱하니까 약분이 되니까 미터 없어지고 미터에 여기 제곱이 되죠. 요게 뭐라고 그랬어요? 요게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 파스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 9.47 바로 킬로 파스칼이 되는 거죠. 아니면 교재대로 여러분이 일기압이 10.332m가 101.325 킬로파스칼이죠. 이렇게 단위를 여러분이 단위 환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건 9.48이 나와요.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2번 9.47이 바로 답이 되죠. 그래서 25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달시 공식을 암기하고 있으면 손실 수두를 계산을 해서 그거를 압력 단위로 단위 조작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음은 26번 가죠. 자, 물탱크에 담긴 물의 수면의 높이가 10m인데, 자, 여기 물탱크가 있다는 거죠. 이 수면의 높이가 10m라는 거죠. 근데 이 밑에 원형 구멍이 생겼다는 거죠. 일로 유량이 10리터 퍼 세크가 유량으로 물이 흘러나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원형 요 구멍에 지름이 약 몇 센티미터인가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럼 여러분이 유량하고 단면적 관계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유량이라는 것은 유속에다가 요 단면적을 곱한 거죠. 그런데 유속이라는 것은 토리첼리의 정리에 의해서 루트 2GH죠. 그런데 여기 문제에 보면 유량 보정계수가 0.6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C가 0.6이라고 주어져 있죠. 이럴 경우에는 보정계수 C를 갖다가 곱해주고 루트 2GH죠. 여기에다가 단면적은 4분의 파이에다가 요 직경 D의 제곱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요 D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자, D의 제곱은 4Q를 나누기 C의 루트 2GH 여기에다가 파이죠. 곱하기 파이. 그러면 D의 제곱에다가 루트 씌워주고요. 여기에 루트 씌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D의 제곱에다 루트 씌웠으니까 그대로 D가 빠져나오죠. 그래서 루트 4Q에 C의 루트 2GH 곱하기 파이가 되는 거죠. 이 식에다 여러분이 주어진 값을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 단위가요. 요 D가 미리로 했죠? 그럼 우리가 지금 대입하는 단위가 다 미터, MKS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1000을 하면 미리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여기서 D를 우선 미터로 계산을 하죠. 자, 여기 미터로 하려면 Q가 세제곱 퍼 세크가 되죠. C는 주어진 값 0.6, G는 중력가속도 9.8 미터 퍼 세크의 제곱. 그다음에 H는 10m죠. 자, 파이는 그대로 3.1414 대입하면 되죠. 자, 그러면 Q 값이 10리터 퍼 세크니까 이걸 세제곱 퍼 세크로 하면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죠. 그래서 요거 10을 1000으로 나눠주면 0.0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Q값 0.01 대입한 거예요. 4 곱하기 Q값 0.01
그 다음에 그 보정계수 0.6이죠. 루트 2GH 10m 곱하기 요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0.0389m가 나오죠. 그럼 1m는 미리로 하면 1000ml죠. 그래서 1000을 곱해주면 38죠. 센치로 물어봤죠. 자, 1m는 센치로 하면 100cm죠. 그래서 여기다 100을 곱하면 3.89니까 약 3.9cm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이 4번이죠. 그래서 26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상당히 쉬워요. Q는 UA에서 토리첼리 정리에서 유속은 루트 2GH인데 여기 유량 보정계수 주어졌으니까 유량 보정계수만 곱한다는 것만 알면 이 D 값을 여러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다음은 27번 가죠. 자, 27번은 20도씨의 물 100리터를 갖다가 자, 물은 비중이 1이기 때문에요. 100리터는 그대로 얼마예요? 예, 100kg이에요. 요 놈을 온도 100도씨의 물로 변화시키는 거죠. 마찬가지로 무게는 100kg죠. 이때 흡수한 열량이 얼마냐? 자, 여기 보시면 물이죠? 같은 액체예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현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현열 Q는 질량에다가 비열에다가 온도 차만 곱해주면 돼요. 자, 질량이 지금 100kg죠. 자, 비열은 얼마? 여기 주어져 있어요. 4.2kJ. 4.2kJ per 킬로그램. 도 K죠. 자, 그럼 온도 차는 지금 여기가 도 K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바꿔줘야 돼요. 자, 온도 차는 273 플러스 100 마이너스 273 플러스 여기 20이죠. 뭐 별도로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온 거예요? 요 자체가 지금 80K가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 33600 킬로줄이 나오죠. 여기 킬로그램 서로 약분이 되죠. 여기 도 K 서로 약분이 되죠. 남는 단위는 킬로줄이에요.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4번이 흡수하는 열량이 되는 거죠. 다음은 그 28번 가죠. 자, 28번은 아래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1m고 폭이 3m인 공면의 수문 A, B가 받는 수평 분력이 약 몇 뉴턴인가 물어봤죠. 자, 이 반지름 지금 여기 1m면 이 높이도 몇 미터에 H. 요것도 1m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수평 분력은요. 비중량에다가 H바. 자, 이 H바는 평균 높이죠. 요건 높이를 2로 나눠준 것이 H바예요. 그래서 H는 지금 몇 미터예요? 1m죠. 그래서 H바는 1m를 2로 나눠주니까 0.5m가 H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물이니까 비중량 얼마예요? 물. 9,800 뉴턴 퍼 미터의 3승이죠. 그래서 단면적은 폭이 지금 얼마예요? 3m죠. 여기에 높이가 1m죠. 그럼 3제곱미터죠. 그래서 이 식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그래서 9,800에다가
H바 0.5m, 단면적 3제곱미터, 그래서 14,700N이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이걸. 다음은 29번 가죠. 자, 29번은 초기 온도와 압력이 50도씨 600kPa인 완전 가스를 100kPa까지 가역 단열 팽창이죠. 자, 여러분 이 가역 단열 팽창에 대한 온도하고 즉 T1분의 T2는 요 압력 관계 P1분의 P2죠. 요거에 B열비분의 B열비-1이죠. 자, 이 부피하고는 서로 반비례 관계예요. V2분의 V1이죠, 여기는 B열 K-1이에요. 이 공식을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그럼 T1은 지금 얼마예요? T1이 지금 50도씨죠. 이때 압력 P1이 600kPa이죠. 이거를 압력 얼마까지? 예, 100kPa까지 가역 단열 팽창을 시켰을 때 온도 도 K로 물어봤네요. T2는 몇 도 K가 되느냐 이걸 물어본 거죠. 비열비 값은 1.4로 주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 압력 다 나와 있죠? 여러분이 T2만 계산하면 돼요. 이 공식을 여러분이 이용하시면 되는 거죠. 자, T1은 절대 온도니까 273에다가 이게 50도를 더해야 도 K가 되는 거죠. T2는 우리가 구하려는 거죠. 자, P1은 600kPa이죠. P2는 100kPa. 자, 비열비는 얼마로 하라고 그랬어요? 1.4로 하라고 그랬죠. 1.4분의 1.4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 1로 가정을 하고 서로 대각선으로 곱한 거는 T2는 273 플러스 50이죠. 그러면 323이 되는 거죠. 그대로 여러분 해주시면 돼요. 그대로. 요게 323이죠. 곱하기 600분의 100에 1.4분의 1.4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계산기 누르시면 얼마가 나오느냐. T2가 194K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1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가역 단열 팽창할 때 온도와 압력과 요 부피 관계, 요 식을 여러분이 암기해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다음 30번 가죠. 자, 이 30번은 열 전달량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열 전달량, 요 와트죠. 요 놈은 열 전달 계수, 와트 퍼 미터의 제곱. 여긴 K로 나와 있죠. 도 K. 여기에다가 뭐를 곱하느냐? 바로 표면적 또는 단면적 미터의 제곱이죠. 여기에다가 온도차 델타 T 절대온도 차이 도 K죠. 식에다 그대로 주어진 값만 대입을 하면 돼요. 자, 열 전달 계수가 얼마예요? 30W. 단위 한번 잘 보죠. 미터의 제곱 K죠. 자, 단면적은 가로
100cm, 세로 100cm니까 요 100cm는 1m죠. 또 1m죠. 1m, 1m 곱하면 1제곱미터죠. 그래서 A는 1제곱미터예요. 단면적은. 자, 온도차. 자, 온도차는 300도씨에서 225도씨니까 온도차는 300 플러스 273에다가 플러스 300. 이게 K가 되는 거죠. 여기서 얼마? 273 플러스 25. 그래서 도 K가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여기 미터의 제곱 서로 없어지죠. 약분이 되죠. 여기 도 K죠. 도 K. 이거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와트만 나와요.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온 거예요, 지금? 8250 와트가 나오는 거죠. 자, 와트를 지금 물어본 건 뭐예요? 킬로와트로 물어봤으니까 1킬로와트는 10의 3승와트죠. 그러니까 요거 킬로와트로 하려면 1000으로 나눠주면 8.25 킬로와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에요. 그래서 요 대류에 의한 요 열 전달량 계산하는 공식만 암기하면 여러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